안녕하세요. 다신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6장 정작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전개와 자개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를 잘 공부하셨다면 자개는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전개와 정자개를 비교를 해보면 정전개에서 우리가 전하를 Q클롱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정자개에서는 자하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자는 자극의 자기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는 M을 쓰고 단위는 웨버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자하를 예를 들어보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이때 N극의 자하를 우리가 플러스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극의 자하를 마이너스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진공 공기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우리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외웠는데요. 우리가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 역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뮤 제로라고 읽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유전율의 개념은 우리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가 됐는데 투자율 역시 뮤 제로에 뮤 S를 곱해주시면 돼요. 즉 뮤 제로는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이 되겠고 뮤 S는 비투자율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투자율이 되더라. 그리고 클롱의 법칙에서 우리가 정전개와 정자개를 비교해보면 클롱의 법칙은 우리가 Q1, Q2 그리고 엡실론을 썼는데 지금 클롱의 법칙 자개에서는 M1과 M2 그리고 뮤를 씁니다. 즉 우리가 Q를 M으로 엡실론을 뮤로 바꾸면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와 자개의 세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전율을 투자율로 바꾸고 Q를 M, 자로 바꿔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 R제곱분의 M이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턴이라는 것은 결국엔 몇 번 감았냐, 코일을 몇 번 감았냐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페어 퍼 미터라고도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힘과 자개에서는 우리가 자하와 자개의 세기를 곱하면 힘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위를 보시면 우리가 전위는 V라고 나타냈고 자위는 U라고 써요. 그리고 Q 대신에 M을 써주시면 되고 엡실론,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 뮤를 써주시면 이렇게 자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경도 그리고 자위경도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H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이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속과 자속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속은 Q클롱이고 Q 대신에 자속은 M 또는 자속 파이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단위로는 웨버가 되겠고요. 자속 밀도는 이 자속을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단위도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개와 자속 밀도 관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전개와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2가 됐지만 우리가 자속 밀도 B는 우리가 자개의 세기 H의 투자율 뮤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B는 뮤 H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자기력선 해주는 뮤분의 M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쌍극자 전위와 자기쌍극자 자위를 비교를 해주시면 V는 U로 바뀌고요. 여기서 바뀌는 것은 엡실론이 뮤로 바뀌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쌍극자 자개 역시 우리가 엡실론을 뮤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하에 의한 자개, 투자율은 뮤라고 쓰고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은 뮤 제로라고 하고 우리가 이 값은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투자율은 뮤 S이다. 그리고 진공 공기에서의 비투자율 뮤 S는 1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투자율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롱의 법칙, 우리가 두 자하 간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우리가 힘 공식을 보시면 F는 여기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 이 해당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이 상수는 우리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4파이 뮤제로, 이 뮤제로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것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롱의 힘에서 우리가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N극과 S극을 보시면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극성의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흡입력이다. 그리고 같은 극성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즉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자개의 세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장안에 담이 전자극, 즉 플러스 1 웨버를 놓았을 때 힘의 세기를 말합니다. 전개의 세기는 플러스 1클롱을 두고 그 플러스 1클롱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봤다면 자개의 세기는 플러스 1 웨버를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제로 R제곱분의 M이다. 이 공식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힘에 관한 것도 힘은 F는 MH이다. 즉
자하에 우리 자개의 세기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네 번째, 자위 보겠습니다. 자위는 단위 점자극 자 플러스 1웨버를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무한대에서 이미 점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이다. 우리가 전위를 했을 때 달라진 것은 이게 플러스 1쿨롱이 플러스 1웨버로 바뀐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바뀌었고, 자위의 세기도 이렇게 U는 4파이 뮤제로 R분의 M이 되더라.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력선 성질 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은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와 방향을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특징을 봐주시면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며 패곡선을 이룬다. 보시면요, 자력선이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패곡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자석의 내부에도 이렇게 자력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왔다면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나와서 N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곡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력선이 발생 또는 소멸이 없고 연속이다. 자개 내에 이미 한 점에서의 자력선 밀도는 그 점의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우리가 전기력선을 배울 때 특징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자력선상에 이미 한 점에서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개의 방향이다. 5번, 자력선은 그 자신이 수축하려고 하며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한다. 6번,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우리가 M, 웨버의 자에서는 뮤 분의 M개의 자력선이 발생하더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속 보겠습니다. 자속은 우리가 파이라고 쓰고 우리가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이러한 자속을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S분의 파이가 돼서 이 B를 자속 밀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속 밀도는 뮤 H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웨버 퍼 제곱미터이다. 자속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쌍극자에 의한 자개입니다.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M이라고 쓰고요. M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즉, 이 자 M의 우리가 길이, 떨어진 길이 L을 곱해주시면 이것이 자기쌍극자 모멘트 또는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단위는 웨버,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자위 공식을 보시면 우리가 자기쌍극자에 의해서는 이렇게 4파이 뮤제로 R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R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 꼭 챙겨주시고,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봐주시면 이 친구는 4파이 뮤제로 R 세제곱분의 M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우리가 전기쌍극자라 했을 때 굉장히 유사해요. 이 뮤제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이 R 세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입니다. 비투자율 뮤S 자속밀도 B인 자개 중에 있는 M의 자극이 받는 힘은 우리가 힘 F는 우리가 MH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개의 세기 H는요, 우리가 자속밀도 B에서 따올 수 있죠. B는 뮤 H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H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자속밀도 B를 투자율 뮤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M 곱하기 뮤분의 B. 이때 뮤를 우리가 B투자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뮤제로 뮤S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뮤제로 뮤S가 되고요. 분자에는 MB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자성체 내에서 자개의 세기가 800A/m이고 자속 밀도가 0.05 웨버 퍼 제곱미터일 때 이 자성체의 투자율은 몇인가? 우리가 투자율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뮤 곱하기 H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뮤로 정리해주면 뮤는 H분의 B가 되겠습니다. 대입해주시면 자개의 세기는 800, 자속 밀도는 0.05라고 주어졌어요. 이를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개 또는 자개에 의한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인데요. 말 그대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직선 전류가 이렇게 칠판을 나오는 방향이라면 이 오른손에 이 네 손가락이 향하는 그리는 이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이 X 표시가 칠판으로 들어간다는 표시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칠판으로 갖다 대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이 방향이 자개의 세기 방향이 되더라.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위로 간다고 했고 여기는 전류가 아래로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엄지손가락이 전류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개가 방향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엄지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이쪽에서는 자개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는 회전 전류와 직선 자개의 경우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엄지와 네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다면 이번에는 엄지를 자개의 방향으로 잡는 겁니다. 즉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제가 아까는 직선 전류에서는 엄지를 전류로 뒀다면 이번에는 네 손가락을 전류로 줍니다.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네 손가락으로 이 향하는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감싸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여기로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 전류와 직선 자개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전자석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영구자석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자석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자화된 친구를 말해요. 그런데 전자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화가 되는 친구입니다. 언제 자화가 되냐? 이처럼 이렇게 전류를 흘려줄 때 자석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해요. 전류가 흐르지 않다면 자석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자석으로 만드는 친구가 전자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한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계와 유한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 임의의 패곡선에 대한 자개 H의 선적분은 이 패곡선을 관통하는 전류 I와 같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자개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쵸? 이때 이 자개가 지나는 이 길을 제가 L이라고 한다면 이때 자개의 세계 H에 L을 곱한 값은 전류가 되더라. 근데 전류가 몇 개인지 모르죠? 따라서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는 권선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 되겠고요. 이 친구를 H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L분의 NI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자개의 세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를 보시게 되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이때 이 N을 의미하는 것이 권소수죠. 즉 얼만큼 가왔냐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암페어 턴 퍼 길이의 단위인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개의 세계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이용해서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L이 무엇인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자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며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때 이 자개가 이동하는 이 길을 지금 작성을 해보면 결국에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이죠. 따라서 L 자리에 2파이 R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N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무한장 원통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볼 텐데요. 이는 우리가 무한장 직선 전류일 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선 전류를 확대하게 되면 여기를 확대하게 되면 이 친구가 선이 아니라 원으로 보이겠죠. 원통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외부와 표면 그리고 교재에 적혀있는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고 있을 경우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면요. H는 L분의 NI인데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 거죠. 여기서 NI다. 이때 N은 제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표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원통의 반지름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R 자리 대신에 그대로 A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표면일 때는 H는 2파이 A분의 I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도체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우선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H는 2파이 A 제곱분의
RI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 곱하기 R을 해주시면 돼요. A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체 내부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럼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개세기인데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 솔레노이드란 도체를 이렇게 원통으로 균일하게 감은 형태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개의 세기를 보시면요. 우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류가 이 방식으로 흐르고 있을 때 자개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네 손가락을 전류로 생각을 해주시고 엄지를 자개의 세기로 확인해 주신다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자개의 세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자개의 색이 H가 되고요. 지금 이 R은 평균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와 여기 사이의 평균 R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부 자개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L분의 NI다. 이 L 자리에 우리가 이 R을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계산해 주시면 2파이 R이 되고요. N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파이 R분의 I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가셔야 될 점은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개는 우리가 이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중심 그리고 이 외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0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개 세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딱 끊겼지만 이게 무한장으로 길어지는 칭호입니다. 이때 내부의 자개 세기에 대해 알아보면 지금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해 주시면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여기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 역시 우리가 이 외부에서는 자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자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내부를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개는 여기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칭호를 작성해 보면 H는 L분의 NI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칭호가 무한장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따라서 우리가 단위 길이당 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분의 이 N을 권선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분의 N을 우리가 N0라고 표현해요. 단위 길이당 권선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해서는 이 내부 자개 세기를 N0I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이렇게 외부에는 자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오사바르 법칙 보겠습니다. 이는 유한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미소 길이, 매우 작은 길이에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해서 R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말합니다. 즉 DH, 미소 자개예요. 미소 자개는 4파이 R 제곱분의 IDL 사인 세타이다.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 자개의 세기인데요.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중심축상 B미터만큼 떨어진 이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말합니다. 자개의 세기 H는 조금 복잡한데요.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의 2분의 3승 그리고 분자에는 A제곱 I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개의 세기가 결정이 되고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인데요. 이는 이 해당 공식에서 뭐가 달라진 것이냐? 여기는 중심축 위였는데 다음에 배울 것은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예요. 즉, 이 B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B가 제로이다. 그래서 이 해당 공식은 여기에 B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 A제곱 그리고 여기에 2분의 3승 그리고 분자에는 A제곱 I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에서 2랑 2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2 A 세제곱분의 A제곱 I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 A 세제곱 약분이 돼서 2A분의 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색이 2A분의 I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H는 2A분의 I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N번 감겨 있다.
즉 n회 감겨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h는 이렇게 구합니다. h는 2a분의 ni다. 즉 n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물어보냐. 우리가 원형 코일,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원형 코일에서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인데 지금은 다 한 바퀴를 돌았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전류가 반만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반만 흐르고 있으면 이 해당 식에서 우리가 2분의 1만 해주시면 됩니다. 즉 절반만 흐르고 있을 때는 이 a분의 i에서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타만큼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는 360도 중에서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도는 2파이죠. 따라서 우리가 2a분의 빨간 색깔로 작성할게요. 2a분의 i에다가 곱하기 2파이, 즉 360도 중에서 세타만큼 차지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풀어 쓰게 되면 4파이 a분의 i 세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꺼볼게요. 그 다음은 지우고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색입니다. 이 해당 내용도 공식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개의 색이 h는 우리가 4파이 a분의 i에서 이 각도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세타 1을 사용할 때가 있고 베타 1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 1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전류 쪽이 지금 사인 세타, 즉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삼각비를 생각해 주시면 이 전류 쪽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이 빗변에 사인 세타 1을 해 주셔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를 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베타 1, 베타 2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4파이 a분의 i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각도가 여기에 있을 때 이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빗변에 코사인을 곱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연상을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베타 1 더하기 코사인 베타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도에 따른 공식이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전육각형의 코일 중심의 자장의 색입니다. 우선 이 친구들을 제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중심에서의 자개색이, 그리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L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색이, 그리고 정육각형이 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색이고 역시 이 한 변의 길이가 L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공식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파이 L분의 I 여기까지 똑같고 정삼각형일 때는 이곳에서 2분의 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다 작성할게요. 파이 L분의 I 이 상태에서 정삼각형은 2분의 9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곱해주시고 정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2 루트 2를 곱해줍니다. 이 앞에 값만 암기를 해주시면 다른 것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육각형일 때는 우리가 루트 3입니다. 루트 3 곱하기 파이 L분의 I다. 이렇게 숫자를 외워주시면 되고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한 변의 길이가 L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L이 전체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9cm가 주어지면 한 변의 길이가 3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꼭 L은 한 변의 길이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4번 앙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기 중에 있는 무한 직선 도체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도체에서 R미터 떨어진 점에서의 자속 밀도는 몇인가? 우선 자개의 세기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무한 직선이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자개는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즉 이때 이 R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계산해보면 H는 우리가 2파이 R분의 I라고 배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속 밀도는요. 우리가 B죠. B는 뮤 H예요. 뮤 H. 근데 지금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뮤 제로가 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 우리가 이 친구에서 뮤 제로만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2파이 R분의 뮤 제로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지금 1번부터 보시면 무한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내부의 자개,
그리고 그 다음도 무한 직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를 묻고 있는데 둘 다 공식을 작성하게 되면 무한장 직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R미터 떨어진 이곳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입니다. 즉, 이 거리 R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반경에 비례한다. 틀렸죠? 2번, 거리에 무관하다.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볼게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가 무한 솔레노이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친구에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했죠? H는 N0 곱하기 I로 구했어요. 이때 N0는 우리가 단위 길이당 건선 수를 의미했고 I가 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크기는 단위 길이당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이 아니라 그냥 N0I죠. N0I가 되겠고 제곱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건수가 1이고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공식을 묻는 문제이죠. 단순히 공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2번 이 A분의 I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전류 I를 흘릴 때 회로의 중심점에서 자개의 세기는 몇인가? 우리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일 때를 배웠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정삼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분의 9 곱하기 파이 L분의 I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일 때 역시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 루트 2를 곱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다. 파이 L분의 I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각형일 때를 보시면요. 이때도 역시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묻는다면 루트 3 곱하기 파이 L분의 I가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 2분의 9, 2분의 루트 2, 루트 3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 파이 L분의 2 루트 2 I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에 대해 도체를 놓고 그 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도체가 힘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힘을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우리가 왼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엄지를 힘의 방향으로 둡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엄지일 때 엄지손가락일 때 이 친구는 힘의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자개 또는 자속 밀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검지손가락은 이렇게 자속 밀도 방향과 같고 그리고 중지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중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F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B,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7, 8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자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와 똑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적을 떠올립니다. 외적. 우리가 외적은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I 크로스 B를 하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죠? I 크로스 B를 할 때 I에서 B로 내 손가락을 감아주죠. 이때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I 크로스 B를 외적하는 걸로도 알 수 있다. 이 점을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도체가 자장 안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자개 내에서 이렇게 도체가 있고 길이가 L미터이죠. 그리고 이게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도체가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어떻게 받냐? 식을 작성해 보면 F는 I 크로스 B 여기에 도체의 길이 L을 곱한 것과 같다. 이 친구가 외적이기 때문에 식을 작성해 보면 I, B 그리고 사인 세타 그리고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친구를 그냥 이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B, L을 앞에다 적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깥쪽에 배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힘을 구할 때는 I 크로스 BL이다 또는 I, BL 사인 세타이다. 이것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인 세타, 이 세타가 90도일 때와 0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세타가 90도일 때 즉 여기 보시면 이것이 세타이죠. 즉 이 전류의 방향과
이 자개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데요. 저 친구가 90도일 때는 사인 90도입니다. 사인 90도는 1이죠.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사인 90도 이때는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이 결과 F가 IBL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세타가 0도이면 어떻게 되죠? 0도이면 우리가 사인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F가 0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뉘는데요.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류를 IA, 그리고 이 전류를 IB라고 한다면 이때 자개 어떻게 결정되죠?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사용합니다. 그래서 I를 엄지로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개가 그려지고 이 안쪽에서는 이 자개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쵸? 그럼 IB는 어떻죠? IB도 이 손가락을 IB를 엄지에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이 안쪽에서는 이 자개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이 안쪽에서는 이 자개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즉 감소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자개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작고 이 바깥쪽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개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고 이러한 힘을 우리는 흡인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 그러면 이렇게 IA가 흐르고 이렇게 반대로 IB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IA의 방향은 IA에 의한 자개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럼 IB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오른손 써주시면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즉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가 둘 다 들어가는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개가 더 더해져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안쪽 부분은 자개가 커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그러면 이 도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도선 입장에서는 반발력이 되는 거겠죠. 반발력이 된더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또 쉽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반발력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와 다를 때 둘 다 상관없이 항상 이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공식이 있습니다. 이 방향과 이 흡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상관없이 이 평행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R분의 2 곱하기 IA 곱하기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주시면 돼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식 중요하니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분의 2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이다. 다음은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 또는 토크라고도 말하죠. 토크를 계산해 볼 텐데요. 토크는 우리가 결과식만 챙겨갑니다. M 곱하기 H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때 M은요, 자기 모멘트 또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M은 우리가 자아 M에 이 두 자극 간의 거리 L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ML이 되는 것이고 대입해 주시면 M, L, H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 자석과 자개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공식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입니다.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 이때 토크 T는요. 이렇게 외웁니다. 나비코이다. 나비코. 보시면 N, A, 그리고 B,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역시 단위는 뉴턴 미터가 돼요. 여기 보시면 나, 그리고 B, 코가 되는 거죠. 이때 N은요. 우리가 건수비를 말하고 A는 면적, 코일의 면적, 그리고 B는 자속 밀도, I는 전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세타는 이 자개와 코일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코일이죠. 지금 코일을 보시면 사각 코일일 때가 있고 원형 코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을 계산을 할 때는
사각 코일일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A, B를 해주시면 되고 원형 코일일 때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비 코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개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냐? 예를 들어 전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 우리가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개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전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B도 알고 I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FBI로 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챙겨가면 이 전자가 받는 이 힘이 구심력에 해당됩니다. 이 구심력의 힘이 B 곱하기 E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B는 자속 밀도, E는 전자의 전기량, V는 전자의 운동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구심력이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원심력은 원 밖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즉 반대되는 힘인데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야지만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심력이 더 크게 된다면 이 전자가 여기를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구심력이 더 크게 되면 전자가 안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힘이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작성해 보면요. 원심력의 힘은 우리가 R분의 M, V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R은 이 원운동을 할 때 이 회전하는 반경이 되겠습니다. 즉 반지름 R이 되겠고요. M은 전자의 질량이 되고 이때 V는 역시 이 전자의 운동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을 유도를 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전자의 운동 속도 V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양변을 V로 나눠주세요. V로 나눠주시면 이 해당식이 어떻게 되냐면 BE는 R분의 MV가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양변에 N분의 R을 곱해볼게요. N분의 R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N분의 B, E, R이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운동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N분의 BER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각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속도 오메가는 우리가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R분의 V,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양변을 R로 나눠주시면요. 이 상태에서 N분의 BE가 R분의 V가 됩니다. 즉 이것이 오메가가 되겠다. 그래서 N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파수 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가 2파이 F이죠. 따라서 이게 2파이 F이기 때문에 F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파이 N분의 BE다. 이렇게 주파수를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기를 보겠습니다. 주기 T는 우리가 주파수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B2분의 2파이 M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자장 내에 놓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2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2번 평행 도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여기에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전류에 의해서는 자개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자개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는 자개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방향으로 새기 때문에 여기 이 안쪽에서는 이 자개가 서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여기 상대적으로 작은 자개의 세기가 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세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개의 세기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을 흡인력이라고 한다. 2번,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이때는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제가 반대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다. 반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렇게 위로, 한쪽은 아래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류에 의해서는 자개가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는 오른손을 쓰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역시 들어가는 자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 자기가 커지게 되고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평행도선, 이 평행도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을 쓰시오. 이때는 흡입력이든 반발력이든 상관없이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힘을 작성하게 되면 F는 R분의, 이때 R은 이 도체가 떨어진 거리가 R이 되겠습니다. R분의 2 IA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V의 속도로 전자가 H, 평등 자개의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가 받는 힘은, 이 힘은 우리가 지금 구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심력 공식을 다시 작성해보면 구심력은 B 곱하기 E 곱하기 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리가 이 자속 밀도를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뮤 제로라고 할게요. 뮤 제로 H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를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꼴을 찾아보면 다시 작성해 볼게요. 뮤 제로, 제가 E를 먼저 작성하고 V 작성하고 H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4번에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력의 특수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에는 홀 효과, 핀치 효과, 스트레치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홀 효과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홀 효과 읽어보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정보의 전하가 나타나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키워드를 좀 더 추가하면 직각으로 자개를 가하면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직각으로 자개를 가했다, 이러한 키워드가 있으면 홀 효과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핀치 효과, 도체의 직류를 인가하면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원형 자기가 생겨 전류의 구심력이 작용하여 도체 단면이 수축하면서 도체 중심 쪽으로 전류가 몰리는 현상이다. 이게 핀치 효과가 되겠고, 스트레치 효과는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는 직사각형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평행 도선의 전류가 반대로 도선 상호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원의 형태를 이룬다. 이것이 무슨 설명이냐면, 우리가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배웠었죠. 이렇게 직사각형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리면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게 되고, 이 친구와 이 친구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는 이러한 도체들이 이렇게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원형의 모형으로 되는 이러한 현상을 스트레치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